일단 첫 번째는 OCI입니다. 뭐 태양광 이야기를 할 때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사실 뭐 OCI 말고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 종목은 딱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패널 관련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뭐 하나솔루션과 OCI 이렇게 두 종목밖에 없는데, 제가 앞서 이 세터에서 이야기 드릴 때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폴리실리콘.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OCI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참고로 저는 OCI를 저는 뭐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 쪽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무리 친환경 관련 쪽으로 가더라도 태양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가 없다. 유럽도 풍력으로 가지 태양광을 아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로 걸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풍력은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태양광은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면 태양광은 별로다. 그렇다면 여전히 OCI는 좋아질 수 없다라고 아주 제가 부정적으로 봤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제가 태양광은 매수라고 이야기 드렸고, 특히 그때는 뭐 OCI는 아니지만 하나솔루션을 좀 강하게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올해 초부터 제가 OCI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신장 위구르, 그러니까 노동 착취를 통해서 얻은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 걸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요 법이 이제 의회를 통과하면서 OCI가 확실하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일단 미국인 태양광은 구조적으로 계속 이제 이 태양광 시설을 늘립니다. 계속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쪽의 매출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의 80%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신장 위구르에서 그러니까 규소 광선이죠. 실리콘을 가지고 오는 원료 광산에서 이 캐는 뭐 노동자 임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임금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거에서 30%는 원료 중에 30%는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근데 이 전기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료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때문에. 사실 이건 잘 안 된다. 물론 OCI는 상당 부분을 또 전기료가 싼 이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 쪽에 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성은 안 나온다.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어찌 보면 태양광 시장이 가장 큰, 그러니까 두 개죠. 중국이랑 미국이 가장 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중국은 사실 배제해야 되는 거고, 그럼 중국 이외에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 미국 시장이죠. 근데 미국 시장이 원래 같으면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그때는 성능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다결정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OCI가 아무래도 좀 다결정보다는 단결정이죠. 품질이 훨씬 더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이 하나 큐셀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중요한 건 가격적으로 워낙 많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이제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어쨌든 OCI 쪽에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실적에도 지금 찍히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최근에 실리콘 가격이 올라갑니다. 유기 실리콘뿐만 아니라 유기 실리콘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메탈 실리콘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실리콘을 만드는 이제 이 업스트리밍 업체가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가 있잖아요. OCI랑 그다음에 KCC인데, KCC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메탈 실리콘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탈 실리콘을 가지고 유기 실리콘을 통해서 유기 실리콘을 폴리머 모노머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메탈 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거는 OCI는 메탈 실리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탈 실리콘 관련 쪽에 또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고, 계속 지금 실리콘의 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유기 실리콘으로 쪽으로도 좀 계속 이제 이런 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OCI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합작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포스코 케미컬이죠. 포스코 케미컬과 합작을 통해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도 추가 성장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OCI가 신사업으로 뭘 달았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바이오를 달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해보려고 정말 전혀 아무것도 연관성 없는 바이오를 투자했는데 그때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 실리콘 응급제는 원래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와 연장선 상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있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주가 부양에 주가 부양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충분히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OCI의 저는 목표가는 20만 원을 일단은 1차적으로 저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을 1차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저는 봅니다. 뭐 단기라기보다는 중기적인 목표가로 보고요.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OCI의 영업이익이 가장 좋았던 영업이익이 1조였고 그러니까 매출이 3조 원일 때가 2011년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물론 뭐 영업이익은 그만큼까지는 안 가지만 매출이 2011년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는 거. 내년이면 영업이익도 2011년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뭐 이때는 사실상 좀 약간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3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기적인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로 설정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신다면 좀 충분히 좋은 이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